네, 2부 첫 코너 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맨이 뽑은 키워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화요일 뉴페이스와 함께 할 겁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인사해 주셔서 뭔가 믿음이 확 가는데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5위 어떤 종목이 올랐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동성이 큰 쪽이 5위입니다. 태풍 물러간 이후에 관련주들의 흐름도 털썩 주저앉았는데요. 5위에 이름 올랐고요. 오늘 면세 한도 0시를 기점으로 상향 조정 적용된 첫날입니다. 관련주들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되고 있죠. 소비주 4위로 오늘 꼽아주셨고요. 자, 러시아와 유럽 쪽의 신경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 키워드로 잡아도 될까요? 3위 태양광 원전 쪽 올랐습니다. 낙폭 과대주 미워도 다시 한번 봐도 될까요? 메타버스 관련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2위 자리에서 주목도 높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위는요. 카카오, 삼성, 너도나도 5G 진출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언론사 단독 보도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5G 관련주 봐도 될지 궁금증 많은 5G 관련주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요. 네.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4위로 꼽아주셨던 첫 번째로는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로 포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뜁니다. 가장 궁금한 건 면세한도 상향 적용 첫날 주목할 만한 이슈인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목해도 되는지 동시에 궁금합니다. 네. 오늘 튀는 종목들이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FNF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괜찮은 선택 단기간으로라도 왔을까요? 일단 저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주의 대다수가 지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리오프닝이라는 단어, 단어 하나에 가장 먼저 사실 시장에서 반응했었던 것은 화장품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의 인기가 예전만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이러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시장에서는 강한 반응을 해주지 못하는, 물론 오늘은 반응을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화장품주들은 이제는 기대만 있을 뿐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실적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저는 매수를 혹은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화장품 쪽은 그렇게 이제 좋게 보기보다는 다른 면세 쪽으로 좀 돌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제 말은 같은 소비주 안에서도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실적이 뒷받침해주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면세점 관련주들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지만 전통 면세점 관련주인 호텔신라는 네.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아직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제 호텔신라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많지 않습니다. 거래대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은 시총 상위 혹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장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단에 있는 화장품주들은 움직이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저는 그래도 연휴가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호텔신라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오프닝이라는 섹터 안에서 큰 틀에서는 카지노, 그러니까 놀자주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흐름을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는 저는 면세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부각된 구간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자체가 변한 건 없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일단은 시세 주면 빠져나와야 된다. 이사님 이런 관점이실까요? 일단은 시세를 준 첫날이잖아요. 네. 첫날이니까 며칠 더 보자. 아, 조금 네. 더 봐도 돼요? 왜냐하면 또 추석 연휴에 우리가 또 선물을 또 많이 사잖아요. 그게 그럼 추석 전날에 그러니까 그렇죠. 목요일장에서의 시세를 기다리고 빠져나와야 되나요? 아니면 그 이후를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이럴 때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네. 목요일 날 절반,
아하. 그리고 연휴 끝나고 절반. 이렇게 이제 반반 전략이 이제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에는 100%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정확하게 100%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은 저는 반반 전략 충분히 병행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내일과 모레까지는 적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것들을 좀 고민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저는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이 타이밍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라는 팁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것 같아서 저희 순위 중에 낙폭 과대라는 키워드 가지고 있는 쪽으로 좀 다음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랭킹 2위로 넘어갈게요. 낙폭 과대주. 메타버스 미워도 다시 한번 메타버스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오늘 좀 소프트웨어 쪽도 뭐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근데 미워도 다시 볼 쪽.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드웨어 쪽을 봐야 되겠죠. 이거 미웠었나요, 근데? 미워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래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실적이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제대로 이 개화하는 시기가 되면 실적,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현재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저는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메타버스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XR, VR 기기. 네. 여기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IT 약하죠. 전기전자 약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OLED 쪽이 정말 오랜만에 선방을 하는 이유도 지금 시장이 돈이 갈 곳을 찾는 거예요. 반도체도 네. 어렵다 그러지, 전기전자도 어렵다 그러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OLED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OLED 관련해서는 탑재되는 제품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모바일에 썼던 OLED가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TV에도 들어가고 더 큰 대형 TV에도 들어가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AR, XR, VR 기기 안에도 OLED가 지금 탑재가 되면서 OLED 수요량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환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전기전자 분위기에 조금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심을 못 받다가 네. 지금 테마가 형성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반등세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충분히 봐도 괜찮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에 네. 지난주 정도부터 OLED가 꿈틀하기 시작해요라는 그쵸. 이야기를 저희가 시작했어요. 네, 꿈틀할 때 잡았어야 돼요. 이미 한 타이밍 그러니까 놓쳤어요? 지금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저는 조금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네. 조정이 나오게 됐을 때는 저는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일단 선발 때는 먼저 출발했습니다. 후발 선발 때는 쏟았어요. 근데 이제 후발 때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선발 때가 갔으니까 자, 우리도 이제 OLED를 편성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그 기업들이 지금 즐비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대신에 단 조건, 실적이 일단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한다면 저는 이번 메타버스 관련한 시세를 좀 이용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르게 따라갈 때는 아니다라는 조언 꼭 그렇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연결고리가 있는 쪽을 마지막으로 저희 보도록 할게요. 5G 관련주도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와 연결고리가 그렇죠. 있기도 한데요. 카카오도 그리고 삼성도 진출한다고 합니다. 특화망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사 보도가 좀 네. 나왔더라고요. 역시 그런데 이사님, 여기도 선발대는 출발한 거 아닙니까? 아직 저는 안 했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아니라고요? 아직. 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 이 실질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납품하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으로 압축이 되다 보니 그 종목들이 먼저 시세가 좀 강하게 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 5G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자, 과거로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5G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가장 설레었던 건 뭐냐면 세계 최초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나라가 도입한다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5G에 대한 기대감을 높게 키워왔는데 네. 문제는 그 기대감을 받쳐주는 그 이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주 보면은 정말 슬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또 악재가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뭐 2년에서 2년 반 동안 지금 숨을 쉬지도 못할 정도로 가격의 조정이 좀 나왔는데 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수주 공시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흑자 전환한 기업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주요한 터닝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5G에 가장 불신했던 부분은 그래 5G가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왜 못 팔아? 이거였는데 맞아요. 네, 돈을 이제 벌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기업은 아니죠. 몇몇 기업이 먼저 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 다수의 5G 관련 부품주들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삼성이 핸드폰 잘 만들죠. 맞아요. 폴더블 폰 흥행했고 또 이제 아이폰 14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자, 핸드폰 교체 주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그전 4G를 사용하셨던 분들이 5G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이 5G 관련 산업이 조금은 개화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았고 올라타도 된다라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랑 그리고 이 5G 관련주의 조언이 다르다라는 점 한 번 더 메모를 해주시고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 바로 원픽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자, 이사님, 오늘의 원픽은 저희 본 것 중에 있을까요? 어느 쪽에서 고르셨을지 바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결국 힘이 가장 강한 쪽 5G에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G, 여기는 정말 신중하게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을 5G로 그쵸. 골라주세요. 사실 이제 5G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신명 날 거예요. 그동안에 믿었는데 내리고 이번에 진짠가 했는데 가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HFR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팔로가 많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품을 파는 사람이 입장에서 한 명한테만 파는 것보다 2명, 3명, 10명, 100명, 10,000명한테 파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를 넘어서 캐나다, 미국, 유럽, 일본, 즉 인구가 많은 곳에 해외 수출을 하는 것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기준으로 봤을 때는 H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미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주 공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 다국적 글로벌 쪽으로 이제 많은 제품들을 지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치를 하반기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많은 5G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서 일단 현재 기준으로서는 HFR이 가장 등락을 좀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HFR이 지금 시작에서는 과거에는 KMW 이런 종목을 대장주로 많이 그렇죠. 저희가 봤잖아요. 네. 이제는 5G를 선도하는 그 대장주가 바뀌었다. 이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일단 뭐 HFR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현재 상승할 수 있는 이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라는 게 사실 이제 투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세라고 제가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기세 자체가 지수가 좋지 않는 최근에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전통적으로 강했던 KMW 혹은 오이솔루션 이쪽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많기에 저는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HFR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5,75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매수 가능할지 어디까지 볼지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저는 45,000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만약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그때는 우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